몰래 스폰받다 들통난 추악한 여자 연예인들 탑4. 연예계와 유흥업소는 오랜 시간 동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연예계 진출을 꿈꾸는 많은 지망생들이 성형이나 명품 등 자신을 가꾸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때로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후 연예계 진출 후에도 과거의 업소 이력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업소 출신 의혹에 휘말린 몇몇 여자 배우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연예계에서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와 동시에 끊임없는 소문과 논란에 시달리며 대중의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1. 장미인의 연예계에서 업소로. 끊임없는 의혹. 장미인에는 연예계에서 나름의 인지도를 쌓으며 활동하던 중 갑작스러운 10프로 출근설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10프로는 유흥업소 중에서도 고급 클럽으로 연예인과 같은 고소득 여성들이 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장미인에는 한때 스폰서 제안을 받은 사실을 직접 SNS DM을 통해 공개하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가 스폰서 제안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은 분명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녀의 이름은 업소 출신이라는 논란과 계속해서 엮이게 됩니다. 특히 노현동 소재의 10프로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업소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장미인에는 매일 출근하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나와 고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인기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문에 장미인에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로 여자 연예인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종종 있는 일이라고 전하며 장미인애가 업소에서 목격되었다면 정식 출근이 아닌 VIP 고객들을 위해 초대받은 손님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장미인애는 해당 기사를 보도한 매체에 법적 대응을 준비했지만 결국 관대한 마음으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문은 그녀의 연예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여전히 대중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 김아중 성형으로 얻은 명예와 끝나지 않는 소문. 배우 김아중은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통해 일약 톱스타로 떠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영화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을 보여주며 주연급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김아중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특히 그녀의 업소 출신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아중이 데뷔 전 10프로에서 일했으며 뛰어난 노래 실력과 고객들을 휘어잡는 능력으로 업계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후 연예 기획사 관계자에게 픽업되어 연예계에 진출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대중의 의심은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아중이 연예계 진출 후 동료 배우 박혜진을 추천했다는 소문도 함께 돌았습니다. 박혜진 역시 호빠 출신 의혹에 휘말린 바 있는데 이러한 소문은 끼리끼리 뭉친다는 말처럼 두 사람을 더욱 엮어가게 되었죠. 김아중은 여러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지만 과거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대중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윤진이 업소 이력과 먹튀 의혹에 휘말린 배우. 윤진이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풋풋한 여대생 캐릭터를 성공적으로 소화하며 주목받은 배우입니다. 데뷔 후 연기력과 외모로 차세대 여배우로 떠오르며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죠. 그러나 그녀 역시 업소 출신 의혹에 휘말리게 됩니다. 한 유튜버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 윤진이는 강남의 대형 바어에서 여자 매니저로 일하며 동거하던 동업자의 매출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동업자 몰래 매출을 빼돌려 명품과 고급 승용차 등을 구입한 후
어느 날 갑자기 연예계로 데뷔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은 입증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했지만 대중의 관심은 급속도로 커졌고 결국 방송과 광고계에서는 서서히 윤진이를 손절하게 됩니다. 이에 윤진이는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대중 사이에 퍼진 소문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4. 하나경 연예계와 유흥업소를 오가는 그녀의 논란. 하나경은 몇몇 영화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대중들에게 그녀를 각인시킨 사건은 청룡영화제 과당 사건이었습니다.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고 포토월에서 넘어지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이후 그녀는 유흥업소 관련 사건으로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하나경은 남자친구였던 호빠 선수를 폭행하고 승용차 보닛에 매달린 상태에서 차를 출발시켜 상해를 입힌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 유흥업소와의 연관성이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도 하나경은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휘말리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으며 결국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경은 더 이상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인터넷 방송으로 전향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예계와 유흥업소는 오랜 시간 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한 배우들은 각자의 이유로 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소문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연예인들에게는 과거의 소문이나 논란이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때로는 그들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연예인들이 자신의 입지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 황가람. 생활고 고백. 오랫동안 노숙자로움부터 털 다 밀어. 부르의 명곡. KBS 2 부르의 명곡의 황가람이 극심했던 생활고를 고백함과 동시에 꿈의 무대인 부르의 명곡에 서게 된 소감을 전했다. 이날 KBS 2 부르의 명곡에서는 정영주가 배우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3연승의 라포엠을 꺾고 최종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탄탄한 가창력과 짙은 감성이 더해져 완성도 높은 무대가 탄생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부르의 명곡 연출 박형근, 김형석, 최승범 689회는 전국 6.3%로 동시간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무려 102주 정상을 지키며 적수 없는 1위를 이어가고 있다. KBS 2 부르의 명곡은 붙박이 동시간 시청률 1위를 자랑하는 명실상부 최고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 지난 18일 토 방송된 689회는 지천 25신년 기획 1탄 명사특집 김혜숙 편 2부로 정지소, 라포엠, 황가람, 이만별, 정영주가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무대를 펼쳤다. 첫 공에 정지소의 이름이 뽑혔다. 정지소는 드라마 수상한 그녀를 통해 김혜숙과 함께 부른 바 있는 한명숙의 노란 셔츠의 사나이를 선곡했다. 정지소는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듯한 도입부에 이어 강력한 목소리를 선보이며 기승전결이 살아있는 흐름이 완성도를 높였다. 수준급의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선보이며 가수라 해도 손색 없는 무대를 꾸며냈다. 김혜숙은 정지소의 반전 가창력에 놀라움을 표했다. 그는 함께 연기하면서 지소의 노래를 들어보고 사실 정말 놀랐다. 그런데 오늘은 기절할 뻔했다. 어쩜 저렇게 잘하는지 나중에 조용히 한번 얘기 좀 해보자라고 놀라워했다. 정지소의 뒤를 이어 라포엠이 수아진의 파초로 두 번째 무대에 올랐다. 라포엠은 휴식기에 들어간 박기훈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꽉 찬 삼중창 무대를 선보였다. 라포엠은 아카펠라로 하모니를 펼쳐내 황홀경을 자아냈다. 라포엠의 목소리에 김혜숙의 연기와 명대사가 스크린에 떠오르며 시너지를 냈다.
아름답게 오늘을 살아야 해라는 대사가 무대와 어우러져 감동을 줬다. 라포엠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수줍게 웃은 김혜숙은 파초를 누가 불러주시려나 기대했는데 가슴 떨리면서 들었다. 역시 큰 감동을 주셨다라며 기뻐했다. 이어 김혜숙은 지소야 미안해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라포엠이 정지소보다 많은 득표로 승자의 자리에 앉았다. 부르의 명곡에 첫 출연하는 황가람은 가수의 꿈을 안고 고향 마산을 떠나 서울에 올라온 뒤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과거를 떠올렸다. 오랫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다 라며 운을 뗀 황가람은 홍대 놀이터에서 밤새는 걸 시작해서 벤치에서 자다 보니까 노숙이 시작됐다 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안 해본 알바가 없다는 황가람은 모은 돈 몇백만 원을 가지고 집이 아닌 창고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쓰레기들을 모아서 생활하고 화장실도 없어 씻지 못하니 옴이 붙어서 털을 다 민 적도 있었다 라면서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48kg까지 삐쩍 마르기도 했었다 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샀다. 나는 반딧불로 무명생활을 떨치게 된 황가람은 좋은 상황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게도 배달 알바는 줄이고 있다라며 2011년 제가 데뷔할 때 나온 부르의 명곡 무대에 오른다는 게 현실감이 들지 않고 신기하다라고 두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무대에서 황가람은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불렀다. 황가람은 특유의 거칠고 외로운 목소리로 노래의 화자가 됐다. 본연의 매력을 가득 담아 꾸밈없이 펼쳐낸 무대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눈물 지었다. 황가람의 우여곡절이 보컬에 그대로 묻어나 곡의 매력을 배가시켰다.